자, 이번 시간에는 드디어 현대시입니다. 현대시. 그 중에서도 윤동주 시인의 쉽게 쓰여진 시를 배워볼 텐데, 자, 먼저 선생님이 이제 이 시인에 대해서 요즘에 크게 강조를 하지 않는데, 그래도 적어도 누구에 대해서는 윤동주 시인에 대해서는 꼭 좀 알고 넘어가 줬으면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일단 윤동주 시인은 어느 시대 시인이죠? 일제 강점기 때 시인이죠. 그렇죠? 일제 강점기 때 시인으로 뭐를 노래했던? 식민지 지식인으로서의 자성찰을 노래했던 시인이 누구다? 윤동주다라는 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식민지의 지식인으로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무기력했을 테고, 그 억압에 굴복해서 안주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테고, 자기 개인의 영달을 위해 살고 싶은 욕심도 있었을 텐데, 그러한 이 일제강점기라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대에 치열한 자기 성찰과 반성을 보여줬던 시인이 누구다? 윤동주 시인이다 라는 걸 이해하셔야 되고, 자, 그럼 이 자아성찰, 치열한 자기 성찰의 끝에 무엇에 도달하게 됐을까요? 일제에 뭐 해야 되겠다? 일제에 대한 저항, 의지를 가지는 생각에 도달하게 됐을 거고, 일제에 대해 뭐 하게 된다는 얘기는, 저항하게 된다는 얘기는 결국 뭐에 대한? 독립에 대한 간절한 뭐를 노래한다? 영원을 노래한다 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배워야 될 윤동주 시인의 시에서도 식민지 지식으로서의 자기 성찰과 일제에 대한 저항의식, 그리고 독립에 대한 염원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생각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년부터 볼게요.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려 육첩방은 남의 나라라고 했는데, 자, 일단 1년에서 화자가 처한 뭐가 제시되고 있는 거예요? 상황이 제시되고 있는 거죠.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려라는 것은 어떤 상황? 시간적 배경. 육첩방은 남의 나라라는 건 어떤 배경? 공간적 배경이 나타나는 건데, 육첩방이라는 건 다다미를 깐 방을 보고 육첩방이라고 해요. 그래서 화자가 어디에? 일본에 가 있다. 일본에 유학하던 시절에 지은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일본에 가 있구나 라는 걸 이해할 수 있고, 자, 지금 여기서 밤이라는 이 시간적 배경은, 단순히 시간적 배경을 의미하는 것만이 아니라 스스로를 뭐 해볼 수 있게 하는, 되돌아보게 되는 시간으로서, 성찰의 시간으로서의 의미도 가진다라는 것도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비라는 건 어떤 이미지잖아요? 비라는 건 하강적 이미지로서, 이 하강적 이미지는 보통 화자의 애상감이나 쓸쓸함을 자아내는 데 사용된다라는 거. 자, 정리해보겠습니다. 1년에서 누가 처한 상황이 제시됩니까? 화자가 처한 상황이 먼저 제시가 되는데, 화자는 밤에 비가 내리고 있는 일본에 유학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화자는 남의 나라인 일본에서 밤에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며 뭐를 느끼고 있다? 애상감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연으로 가서 시인이란 슬픈 천명인 줄 알면서도 한 줄 시를 적어볼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화자는 시인입니다. 화자는 시인인데, 여기서 주의할 건 뭐냐면, 화자와 작가는 반드시 일치하나요? 물론 여기서는 윤동주 시인이 자신의 삶에 대한 성찰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일치한다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건 화자라는 것은 작가가 나타내고자 하는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설정한 가상의 인물이라는 점 유의하셔야 되고, 그래도 이 작품에서는 어느 정도는 일치한다라고 보셔도 되는 거죠. 자, 어쨌든 화자는, 작가는 시인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시인이라는 것을 슬픈 뭐라고 여깁니다? 천명, 하늘이 내린 운명이라고 여겨요. 그러니까 시인이라는 삶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 거죠? 자신의 숙명으로서 인식하고 있는데, 자, 뭐하다라고 표현을 하네요. 슬프다라고 표현을 하네요. 그럼 왜 슬프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을까? 선생님 이 줄이 마음에 안 듭니다. 자, 왜 슬픈이라고 표현되어 있을까? 혹시 동주라는 영화를 봤습니까? 동주라는 영화에 보면
그 사촌이 나오고 동주가 나오는데, 이 사촌은 굉장히 적극적인 성격을 지닌 사람이에요. 굉장히 외향적이고, 그래서 막 독립운동도 하고 막 붙잡히기도 하고 고초도 겪고 합니다. 하지만 그 옆에서 동주는 무엇을 하느냐, 자기의 시를 통해서 시대 현실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는 그런 작품들을 썼단 말이죠. 그래서 시인이라는 사람이 뭐를 써서, 글을 씀으로써 뭐 할 뿐, 자신의 생각을 드러낼 뿐, 시대 현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항할 수 없지 않는가 라는 점에 대해서 어떻게 여기고 있다, 슬프게 여기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인으로서 너무나도 괴롭다. 하지만 이 시인이라는 것이 나의 뭐이기 때문에, 숙명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줄 시를 적어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자, 그 다음 내용 봅시다. 3년 땀내와 사랑내 포근히 풍긴 보내주신 학비 봉투를 받아. 누가 보내주셨을까요? 당연히 부모님이 보내주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부모님의 뭐가 느껴지게 되는 시험이다, 사랑이 느껴지는 시험이죠, 그렇죠? 대학노트를 끼고 늙은 교수의 강의를 들으러 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자신과 같은 식민지의 지식인, 더 젊은이들이 누군가는 총과 칼을 들고 일본과 뭐 하고 있을 때, 일본 제국주의와 싸우고 있을 때 나는 뭐를 끼고, 대학노트를 끼고 늙은 교수의 강의를 들어가고 있는 거죠. 자,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구나, 시대 현실과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구나. 그 동떨어져 있다라고 표현할 때 뭐 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냐면 괴리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화자는 어떤 현실, 일제강점기라는 부정적 현실에 뭐하고 타협하고 안주해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제강점기라는 시대 현실과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생각해보면 어린 때 동무들 하나둘 죄다 뭐하고 잃어버리고, 자, 어린 동무들 뭐 죽은 이도 있을 테고요, 또는 뭐 한 사람도 있겠죠. 일본에 협조하게 된 친일 행위를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또는 삶의 터전을 잃고 만주나 연해주, 사할린 등지로 유랑하고 방황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화자에 뭐가 느껴지는 거죠? 뭐가 느껴지죠? 상실감이 느껴지고 있는 게 방금 읽은 연의 내용이고, 그런 상황에서 나는 다만 홀로 뭐 하고 있는 것일까? 침전하고 있는 것일까 해서 이 침전이라는 표현은 뭐 한다? 가라앉는다라는 뜻이거든요. 가라앉는다라는 뜻으로 자신의 어떤 삶에 대한 부정적 현실에 타협하고 안주하는 어떤 삶의 모습, 무기력한 삶의 모습에 대해서 어떤 종결어미 것일까라는 어떤 종결어미를 사용하여, 의문형 종결어미를 사용하여 자신의 삶에 대한 뭐를, 회의감을 드러내고 있다. 자신의 이런 무기력한 삶에 대해서 뭐 하고 있다, 반성하고 있다, 또는 뭐 하고 있다, 스스로 책망하고 있다, 자책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인생은 살기가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어떤 일이다? 부끄러운 일이다 라고 자신의 삶에 대한 화자의 뭐가, 화자의 정서를 어떻게 제시하고 있네요?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화자는 자신의 삶에 대한 뭐를 통해서, 자신의 삶에 대한 반성과 성찰을 통해서 뭐를 느끼고 있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인생은 살기가 어렵습니다. 왜? 일제강점기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내가 이렇게 시를 짓고 있는 것은 너무나도 부끄럽다라는 얘기입니다. 육첩방은 남의 나라.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라고 앞에 나왔던 내용이 다시 한번 반복되고 있네요. 그쵸? 자, 이 시에서 보면 중요한 표현상의 특징 중에 하나가 1년의 내용이 8년에 뭐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반복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쵸? 자, 근데 그냥 반복되는 게 아니라 바뀌어서 변용이라고도 하고요. 변주라고도 합니다. 바꾸어서 표기되고 표현되고 있는 거죠. 특히 어떤 방법으로? 도치시켰죠? 도치. 이해됩니까? 도치. 무슨 말이에요? 바꾸어서, 순서를 바꾸어서 표현했는데,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1년의 내용이 자신이 처한 시간적 배경과 공간적 배경에 대해서 제시함으로써 뭐에 대한 현실에 대한 인식을 표현하는 부분이었고, 그 현실 인식을 통해서 자기 성찰에 이르렀다면 8년에서 다시 한번 이 시간적 배경과 공간적 배경을 제시하는 것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무엇을 느끼고 부끄러움을 느끼고 그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자신이 긍정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 현실에 대해 뭐 하고자 대한 재인식을 표현하고자 1년의 내용을 8년의 내용에서 반복, 변주했다라고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어때요? 이해됩니까?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진짜 여기가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시대처럼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라고. 자, 등불. 반대되는 게 뭐겠습니까? 어둠이겠죠? 윤동주 시인의 시에 아주 많이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어떤 특징이냐면 윤동주 시인은 밝음과 어둠의 대비를 통해서, 여기도 등불과 어둠이라는 어떤 시어와 밝음의 이미지의 시어와 어둠의 이미지의 시어가 서로 뭐를 이루고 있잖아요? 대비를 이루고 있잖아요. 그쵸? 그럼 이때 어둠은 뭘까요? 당연히 일제강점기라는 어떤 현실을 의미하겠죠? 암울한 시대 현실을 의미하겠죠. 그쵸? 그럼 등불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이 암울한 현실을 뭐 해내고자 하는 의지,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 희망, 이런 의미라고 볼 수 있겠죠. 그쵸? 그러니까 화자의 암울한 현실에 대한 극복 의지가 어떤 시어를 통해서 등불이라는 상징적 의미의 시어를 통해서, 그리고 등불과 어둠이라는 시어의 뭐를 통해서? 대비를 통해서 부각되고 있다, 강조되고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고, 자, 뭐라 그랬어요?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라고 얘기했는데, 자, 아침은 아침이지 왜 시대처럼 올 아침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선생님이 이제 군대 갔을 때 처음에 저희 선생님이 눈을 감아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눈을 감았더니 뭐라 그랬냐면, 뭐가 보여? 이러길래 어둡습니다. 그게 네 군생활에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뭐가 들려? 이러고 또 물어보길래 가만히 있었더니 시계 초침 소리가 나서 시계 소리가 들립니다. 이랬더니 그래도 국방부 시계는 간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혹시? 영상 강의로 이런 농담을 하게 될 줄 몰랐는데, 아무리 군생활이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언젠가 제대할 날이 오니까 잘 견뎌봐라는 뜻입니다. 자, 마찬가지죠. 아침, 당연히 어떤 미래겠습니까?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미래를 의미하는 것으로 당연히 뭐를 의미하는 시어겠죠? 조국 광복의 날을 의미하는 시어겠죠. 그렇죠? 근데 그게 시대처럼 올 거라는 것은 조국 광복이 반드시,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올 거다. 조국 광복의 도래에 대한, 도래라는 건 올 거다라는 뜻이에요. 뭐의 표현이다? 확신의 표현이다라고까지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걸 기다리는 최후의 나. 이 나, 똑같이 앞에서도 나가 나왔었는데 지금 이 나는 좀 다르죠? 앞에 나가 부정적 현실에 타협하고 안주하는 무기력한 나였다면, 여기서는 아무런 시대 현실에 대해서 저항하고자,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지닌 존재로서 그려지고 있다는 점에서, 몇 연에서는
하려는 단순히 현실에 대한 재인식이 나타나는 부분만이 아니라 시상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부분으로서 뒷부분에서 자신의 무기력한 삶의 태도를 극복하고 일제 저항하고자 하는 화제의 의지라는 이 주제의식을 부각시키고자 했구나라는 걸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해됩니까? 마지막에 보겠습니다.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 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최초의 악수라고 얘기했는데, 자, 윤동주 시에서 또 자주 나타나는 특징이 뭐가 있냐면 자아 분열 또는 자아의 대립과 대립의 해소라는 게 또 윤동주 시에서 자주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자, 보통 일제강점기라는 시대 현실을 살아가는, 현실을 살아가야 하는 자아인 어떤 자아와 현실적 자아와 자기 내면에서 이상을 추구하는 어떤 자아 사이에서, 이상적 자아 사이에서 자아와 자아가 서로 대립하고 갈등하는 내용으로 제시되다가 마지막에 뭐 되는데, 해소되는데, 그 내적 갈등의 뭐를 보여주는 표현이 내적 갈등의 해소를 보여주는 표현이 악수라는 표현이구나. 화자는 이 내면의 갈등과 대립이 뭐 되고 있구나, 해소되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가 나에게 손을 내밀어 했는데 어떤 나가? 앞에 나가 어떤 자하고 뒤에 나가 어떤 자일까요? 당연히 앞에 나가 어떤 자로서, 이상적 자로서 현실에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현실적 자아에게 뭐를 내미는 거겠죠? 손을 내민다라고 이해하는 게 맞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윤동주 시인의 쉽게 쓰여진 시라는 것을 읽어봤는데 어떻습니까? 어렵지는 않죠, 그렇죠? 어렵진 않고 반복해서 설명하고 핵심 내용 정리하는 건 선생님이랑 오프라인에서 만나면 그때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여기서 끝내겠습니다.